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매수는 언제나 신중하십시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박한샘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인바디, 두 번째 용의자 삼목 에스폼, 세 번째 LG 생명과학입니다. 새 용의자 인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주 인텔리하고 전혀 범죄자로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네.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의 어떤 그 뉴요커 같은 그런 훤칠한 그런 외모에 그리고 또 인텔리한 느낌이 팍팍 풍겨서 범죄자로 안 느껴지는데 상당히 지능범들. 오늘은 이 강력범죄가 아니라 지능범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 여성들이 좋아하는 인상착이군요. 그렇죠. 네. 네. 김용학 대리님 어떠세요?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앞으로 올라갈 종목, 그리고 또 많이 올랐는 종목,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용의자 먼저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인바디,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진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아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분기별로. 그것도 아주 실적이 2배 이상 나아가면서 탁월한 실적을 분기별로 분기 1, 4분기 달성을 했는데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보겠는데요. 저는 알리바이가 맞지만 조정 마무리다라는 것에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 내가 이렇게 명문대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우리 가문이 사회 엘리트고 이렇게 해가면서 실적을 갖고 자꾸 스펙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범죄 행위에 있어서 저는 이 가감될 수 없다라고 판정하고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이것이 가짜라고 보고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시가총액이 5,255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가총액입니다. 그런데 분기 영업이익, 이번 1, 4분기 영업이익이 43억입니다. 평상시보다 거의 2배 가까워요. 평상시 분기 수익보다. 순이익은 38억. 그래서 2배가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회사 한번 잠깐 증거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리고 시가총액 5,250억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작년도 매출액이 2014년도에 490억이에요. 489억 원. 그 전년도에 368억 원. 368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이 65억, 17%죠. 당기순이익은 16%, 2013년도. 2014년도는 영업이익률 20%, 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30% 넘게, 그리고 당기순이익 18%,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했지만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거죠. 이번 연도 1, 4분기 순이익 매출액이 150억입니다. 이 정도라면 600억 이상 나올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3억으로서 200억 가까이 나오겠죠.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28%, 당기순이익, 그리고 또 25%. 이것만 보면은 사상 최대 실적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매출액이 500억, 600억인데 시가총액이 벌써 5,200억, 1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영업이익률이 150억에서 200억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5천억이 넘는 이 시가총액은 이미 그런 순이익이 다 반영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추격 매수한다고 해도 증권주나 건설주가 주는 단기 15%, 20% 수익률 가능성에 비해서 과연 이 종목이 추가로 20, 30%를 안정적으로 주느냐 하는 부분에는 똑같은 기대 수익률에 똑같은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체 세력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 일일 누적을 과거 데이터 계속 누적시켜 본 겁니다. 네. 5,000원에서부터 지금 4만 원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잠깐 팔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재매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35,000원에서부터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거의 없죠. 그동안에 예전에 5,000원일 때 갖고 있었던 물량, 2년 전에 그 정도 물량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털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평균 35,000원은 다 털었거든요. 따라서 잠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매도를 위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성장 프리미엄을 반영했을 때 뭐 싸다면 쌀 수도 있고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워낙 그 인바디가 만드는 제품들이 글로벌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얻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글로벌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 뭐 예전에 초기에 시세가 나올 때는 뭐 중국발 수혜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고 실적이 이렇게 찍히는 기업이라면 그런데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게 외국인의 매도 때문이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다른 조정의 이유는 없었을까요? 다른 조정은 네. 없습니다. 조정의 근거가 없었나요? 네. 그냥 내려간 건가요? 예, 실적이 계속 네. 좋았죠. 실적은 어차피 계속 사상 최대 갱신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기대감도 더 좋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세력이 전체 수익 실현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뭐 500% 이상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은 아이돌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이 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저는, 언제 사야 되는 건가요? 이런 기업은? 저는 전략적으로 전체 올라올 때마다 다 매도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네.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네.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과 그래요? 같은 시각으로 저는 좀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인바디가 처음 시세를 보였을 때 사실 아니 그게 그렇게 뭐 많이 팔리겠어? 또 특히 B2C로 했을 때 그런 뭐 체지방이라든지 근육량 이런 것들 뭐 체크하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릴까? 그런데 주가가 엄청나게 갔고요. 그리고 많은 제품 포트폴리오도 지금 신제품으로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즈를 위한 뭐 제품들 저는 또 눈에 띄더라고요. 키를 잘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알리바이는 뭐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42,000원 고가에서 3만 원대까지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지금 가격이면 바닥 대비해서는 한 3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다라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조정 국면 이후에 지금 반등 국면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인바디의 장점은 매출처가 이제 한두 군데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나라의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뭐 국내 점유율이 국내 매출 비중이 한 38%, 그리고 이제 해외가 한 62%인데, 뭐 해외도 중국, 미국, 뭐 유럽, 일본 각각 10% 이상씩 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의료기기 분야의 성장성도 뭐 앞으로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에 뭐 장기적으로도 관심은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뚜렷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 것이다. 뭐 다시 한번 뭐 조정 국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뭐 정고점이 한 4만 원대 부근이라서 거의 정고점 부분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섣불리 들어가서 또 4만 원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위험 구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 올해 기록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두 분 모두 맞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주식인데도 왜 수급이 부진할까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것이다. 뭐 지금 나온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는 충분히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의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보다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지금 좀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예상치 수준의 뭐 실적이 뭐 사상 최대이긴 하지만 예상치 수준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인바디. 주가도 지난해에 200% 넘게 300%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CES 2015에서도 그 글로벌적인 무대에서 우리의 강소기업으로서 또 당당하게 참여했다는 점, 그때 당시 증권사의 연구원도 올 한 해도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전망이 기억나는데요. 하지만 그때가 고점이었고요. 이후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조정폭을 어느 정도 메워놓은 지금 상황, 조정이 마무리됐는가, 두 분이 여기에 단서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4만 원대 매물 부담이 있다. 전고점의 매물 소화 과정 안에서 또렷한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고 그동안 시세를 주도해왔던 외국인 쪽에서 거의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크게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이 인바디의 주가의 현재 약점이 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은 진실이나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점은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죠. 확실한 수급 주체와 확실한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인바디는 좀 체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보시죠. 삼목 에스폼. 실적 쇼크로 인한 급락세가 진정됐다. 저가 매수 기회다. 시장에서 그 조정 시기에 정말 악재를 막 투여했었던 내추럴 네. 엔도텍,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악몽을 재현했던 슈피겐코리아. 네. 그들이 어쨌든 지금 좀 낙폭을 네. 이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목 그렇죠. 에스폼 같은 경우도 실적 부진으로 많이 내렸는데 이제는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알리바이 진실입니까?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삼목에스폼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쇼크로 인한 급락세 진정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저는 쇼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실적이 그런가요? 반토막 난 거는 맞습니다. 실적이 반토막 났지만 네. 실적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저가 매수 기회라고 했는데 과연 저가 매수냐 하는 부분들 한번 잠깐 이 부분이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고공행진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쇼크는 아닙니다. 충분히 계절적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증거로서는 저는 이 종목이 실적 문제가 아닌 수급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5,000원에서부터 45,000원까지 폭등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물량을 털어내기, 즉 수익 실현 물량에 진입하게 되는데 900%가 상승했어요. 900%요? 예. 와.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한번 삼목에스폼의 1분기 실적 자료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리포트 같은 게 없고 공시 나온 겁니다. 지금 금감원 공시에 있는 그대로 떴습니다. 매출액이 600억이에요. 1분기.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그저께 발표 났는데 영업이익률이 68억. 상당히 괜찮죠. 남기는 건 괜찮은데요, 마진은? 예. 당기순이익도 57억인데 실질적으로 매 분기 영업이익도 거의 지금 반토막.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탁월한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화장품주들도 계절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인해서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적으로 인해서 급락세가 나왔다면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수급 현황 잠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이제 개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파란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여기서부터 더 팔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과거 누적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팔았죠. 사상 최대 매도 실적이죠. 네네. 고가에 굉장히 잘 팔았죠.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고가에 다 네. 털었죠. 누가 털었느냐? 신의 손인데요, 신의 손. 개인이 털었어요. 아, 네. 그 전에 원래 갖고 있던 거 거의 갖고 있다가 4만 원 이상에서부터 팔기 시작해서 떨어졌을 때 조금 팔고 다시 또 주워 담았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때 이번에 4만 원 다시 올라오니까 또 다 털어버렸어요. 개인이 사실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데 5천 원에서부터 지난 2년간 4만 5천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거의 평균 단가 4만 원에 다 털었습니다. 그럼 팔 만큼은 다 팔았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아까 제가 네. 굉장히 엘리트하고 스펙이 좋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입장이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다 샀어요. 얼마에 네. 다 물렸느냐? 4만 원에 다 물렸습니다. 외국인 기관이요? 예, 그러니까 1000% 수익 난 종목이에요. 어, 이런 경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그 차트 잠깐만 한번 더 볼게요. 예. 실적 발표가 4월 15일 날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다 털었냐면 4월 초순에 다 털었어요. 심지어 3월 중순경부터 이미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안 사죠, 지금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실적 때문에 빠졌다면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이 세력, 개인 투자 전부 다 파는 세력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목 S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수급으로 보면 어떤 개인인가는 진짜 실적이 이번에 반토막 난 거를 네. 알고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용의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그렇죠. 뭔가를. 네.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정보가 앞서 있는 세력이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포 세력인 개인이 수급에서 털은 것이 문제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지금 시장에서 산목 S폼이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뭐 이게 역기저 효과라고 할까요? 워낙 지난해 1분기에 좋았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반토막이 났는데 뿐만 아니라 보면 그 거푸집 쪽, 그다음에 시멘트 쪽 이쪽이 조금 부진해요. 지금 1분기에 시멘트 다 부진한 건 아니지만 부진했던 기업은 또 부진했어요.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푸집도 사실 분양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업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목 S폼 같은 경우도 하반기면 실적이 반드시 개선된다는 논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용의자의 단서를 보시나요? 네, 뭐 실적이 전년 대비 50% 급감하면서 뭐 그동안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5천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한 시장의 실망 매물이 지금은 쏟아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뭐 산목 S폼은 말씀하셨듯이 뭐 아파트를 지을 때 기존의 나무로 된 뭐 판넬폼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폼으로 바뀌는 추세라서 뭐 영업이익이 작년까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금강공업과 함께 80% 이상의 시장을 좀 점유를 하면서 4점의 형태를 보이는 형태이기에 늘어난 좀 수요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 또한 갖추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뭐 2분기 분양 시장이 좋다라는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영향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많은 분양을 하고 있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상 이제 시멘트와 함께 가장 초기에 투입되는 건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분기에 뭐 저도 주식 담당자랑 통화도 해봤지만 뭐 반영될 매출 일부가 뭐 2분기로 이연된 부분이 있고 뭐 기존의 갱폼에서 마진이 축소가 되었다, 뭐 신규 업체가 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여러 실적 하락의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뭐 수주 부분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분양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구간이고 27,000원, 28,000원 가격대는 뭐 작년부터 중요하게 지지했던 구간이기에 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뭐 개인이 이 종목의 뭐 주포 세력이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포인지 아닌지는 뭐 아직 뭐 주가가 여기서 뭐 조정이 마무리되고 향후에 올라갈 때 어떤 세력이
이 종목을 올릴지에 대해서 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사상 최대인 구간인 상황이고, 그 기관들도 지분을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고 해서 뭐 손절매나 이런 부분 고려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을 보고 뭐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알리바이대로 단기적으로 낙폭에 대해서 가되됐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이런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립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실적이 아니더라도 뭐 이격 과대에 의한 단기적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목에스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급락했던 주식들의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그 반등에서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직 부진한 종목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분기 실적 부진주 삼목에스폼. 앞으로 지금 주가에서 반등이 가능할까요? 현재 주가는 또 오늘장에서도 소폭 하락세 1% 정도 내립니다. 자, 이격이 과다했고 28,000원대, 현재 28,250원인데요. 28,000원대 지지력 가능하다. 그리고 삼목에스폼의 삼목에스폼을 바탕으로 골조용 건자재가 하반기에 수주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점 전망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었으나 개인이 다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 또 지적이 됐습니다. 삼목에스폼, 체포와 석방 사이에 있습니다. 위험으로 분류하죠. 네, 어느덧 세 번째 용의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LG생명과학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 높은 제약주 주목하자. 네, 진실이겠죠. 네, 맞습니다. 주목해야 네. 되는 것도 맞아요. 네네. 진실 맞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서는 분기 실적이, 근데 재미난 거는 실적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분기 실적이 이번 1, 4분기가 예상이 마이너스 18억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심각한 마이너스 49억, 50억이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주가가 폭등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차피 그거는 인정하고 해외 수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의학적으로 포트가 중심이 키워주는 거, 요거가 더 민감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가 대비 100% 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특히 제미글로라는 이야기 2016년 네. 수출 성장 주도 예상되기 때문에 제미글로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약품이죠? 일단은 지금 국내 최초는 아니죠. 국내에서 세 번째인가로 100억 이상 이 국내에서 개발한 제약 중에서 판매된 약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약이라고도 봐도 되겠어요. 특히 네. 중남미 지역 이쪽에 LG생명과학이 전략적으로 매출이 많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해외 쪽의 실적을 일궈낼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군요. 네. 네. 단서 진실로 보셨고요.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석방입니까? 그렇지만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실적이 이번 연도 9월이나 돼야 플러스로 전환인데요. 그러니까 주가 상당 부분 올라왔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휴식기를 갖지 않겠나. 그런 다음에 재상승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한미약품이 정말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좀 실적이 부담이 된 만큼 R&D를 했지만 그 결실이 나왔을 때, 기술 이전이라든지 해외 수출이 됐을 때 정말 좋은 기대감들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됩니다. LG생명과학은 그러한 가능성 보입니까? 네, 뭐 오늘 제약주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날인데요. 뭐 최근 제약업종의 상승에 뭐 시초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미약품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제약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R&D 투자 비용을 초기에 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제약업종 가는데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G생명과학도 당뇨 신약인 제미글로가 이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약사마다 킬러 제약품이 있는데 LG생명과학에서는 이 제미글로가 킬러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한 제 자료를 보시면 월별로 원예 처방액 수위도 3월을 넘어가면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1분기에 R&D 투자 비용 등이 좀 증가를 하고 이러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분기에도 대략 이제 LG생명과학이 이제 투자를 내기 위해서는 매출 한 1,000억이 BEP 수준인데 2분기도 좀 간당간당한 예측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실적을 가지고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만 원대 구간이 역사적으로 항상 고점을 형성하였던 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대부터 좀 줄기차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7만 원대 매물 부담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LG생명과학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LG생명과학의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 멕시코와 프랑스 쪽에 기술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실들, 이제 수출하는 약품으로서 그것이 실적에 반영된다는 부분들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실적 반영까지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7만 원대 역사적으로도 매물벽이 두텁다는 점이 증거 불충분한 부분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LG생명과학 위험으로 분류하죠. 오늘 박한생 전문가님께서 검거에 힘을 많이 써주셨어요. 전략은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김용학 대리님은 오늘 산목 에스폼을 석방시켜 주셔서 검거되는 위험에서 구해 주셨는데 전략 있으신가요? 네, 28,000원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하락 실적 발표 전인 한 38,000원. 2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1분기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가정하에 3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이전 저점이 26,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바디가 좀 검거됐어요. 매물 부담이 4만 원대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좀 매물 부담이 있거나 지지력이 발휘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제시됐는데요. 지켜보시고요. 내일 다른 용의자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